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주목되고 있는 재심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최말자 씨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1964년도에 18살이던 이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니까 그 남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혀가 절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 강간하려는 사람의 혀를 물어서 끊었기 때문에 사실은 강간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거라서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 최말자 씨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불구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로 중상해 혐의가 씌워졌고요.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모친, 남성의 모친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여기저기 정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멀쩡한 아들을 불구로 만들었다고 화를 많이 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우리의 사법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일정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네. 혀 절단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인정의 네. 부분이고 제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가해자 노 씨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성범죄 미수, 강간 미수로 처벌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1살이었어요. 예, 예. 나쁜 놈이. 예, 그리고 최말자 씨는 18살이었고 단순 주거침입 형태밖에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인 최말자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오히려 가해자인 노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히려 조금 낮은 거죠. 그리고 강간 미수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왜 그런지 모르게 피해자, 특히 최 씨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뭐 말하면 왜 불구로 만들었느냐, 뭐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좀 극악한 용어로 결혼해라, 뭐 이런 식까지 그 남자랑 얘기가 결혼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노씨라는 사람이 월남전 파병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21살인데요? 어떻게 그 뒤에. 그 뒤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혀가 문제가 돼서 불구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군대를 가고 월남전 파병까지 갔다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상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명확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최말자 씨가 재심을 신청을 했고 부산지법, 부산고법에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부산 대법원에서는 네. 계류 중입니다. 아하. 1년 반 동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가 이 가해자를 만나게 된 이유가 당시 친구가 아버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떡을 본인 집에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이 가해자의 노 씨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무섭다. 저 사람 간다며. 나 움직여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니까 우리도 좀 무서운데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나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 지금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길만 좀 알려주면 내가 잘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음 착하게 이 최말자 씨가 그럼 내가 길 알려주겠다 해서 큰 길로 갔어요. 큰 길까지 갔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돌변을 해서 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성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게 바로 강간이 성립되냐 마냐라고 얘기할 때 그 극렬하게 항거불능의 저항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 얘기였거든요. 항거불능의 폭행에 따른 저항.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오히려 법적 구속 요건에 딱 맞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여성분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집으로 이 가해자가 쳐들어와서 너 때문에 내가 불구가 됐다. 혀가 절단돼서 말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 잡혀갔고 나중에는 경찰이 오케이해서 검찰로 가서 이제 넘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죠라고 했는데 검찰에 가보니까 갑자기 검찰이 이 여성분의 수갑을 채우고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여성분에게 죄수복을 입히면서 6개월 동안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재판에서 그럼 이런 게 다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부는 오히려 납득하지 못할
그 당시라고 해도 사실은 이해 못할.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방해의 정도를 지나쳤다고. 아니 그럼 강간 당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강간 미스가 없어졌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도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어허. 혀를 끊어 정도 하는 것은 1심 재판부의 그건 오바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시란 사람은 그 정도의 상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구가 정확히 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좀 다쳤겠지만 다쳤는데 결국은 그게 그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별거 아니었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사실 정상적으로 잘 살더라.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의 오인 그리고 재판부의 재판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네. 그럼 검사들은 왜 그러냐? 네. 그럼 여기 이 부분 말하자면 강간 미수죄라든가 아니면은 왜 그러면은 이 최말자 씨를 이렇게 질렀느냐? 네. 결국 뭔가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재판부는 그거를 좀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얘기하지 않은 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논란이 계속된 그러니까 그 거죠.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된 게 주거침입죄하고 강간미수죄하고 있었었는데 예. 강간미수죄는 없어지고 아예 사라진 거죠. 주거침입죄 하나로만 그 남자는 그냥 거의 약한 처벌을 받았고 예. 오히려 최말자 씨는 남의 멀쩡한 남자의 사지를 끊어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된 더 중요한 게 검찰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너 순결한 거 맞냐? 이딴 얘기나 듣고 했냐 안 했냐? 이딴 얘기나 듣고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데리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지법에서 부산고법에서 이 사건을 재심할 때 사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전 상당히 이 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한데 부끄러워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없기 때문에 재심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산지법 2021년 2월 17일에 일단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법 지금 대법에 계류돼 있는 아니 거죠.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최말자 씨는 그때로부터 56년이 지나도록 그날의 트라우마를 못 견디고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2021년 2월 17일 날. 그렇죠. 자, 뭐라고 한 겁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날과 같이 성별간 평등이 우리 사회 지향의 주요 가치로 받아들여졌다면 당시에 가해자를 낙인 찍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말이 맞고 너는 당연히 중상해를 입힌 범인도 아니고 너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재판도 없었겠지. 하지만 56년 전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 내린 거는 그 당시 가치관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너는 억울하겠지만 그냥 받아들여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인 겁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 판사님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법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전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산고등법원도 더욱 웃긴 건데요. 예,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부산고등법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부산고등법원에서는 그 노시란 가해자가 예. 실제로 이제 월남전도 참전 파병도 했고 현역병으로 1등급으로 현역병 신체 등급이 1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인정했던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한 거고 그때 그럼 무슨 어떤 진료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느냐?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없으니까 그게 새로운 증거가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증거상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노씨라는 사람이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죠. 살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혀가 그때 당시 절단돼 갖고 중상을 입었으면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증거인데 그렇죠. 그 판단을 안 한 거죠. 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산고등법원은?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최말주 씨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지난 2일에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 재심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 시작을 계속 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재심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논리라고 하면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논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검사가 했던 행위, 말 이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형사소송법 420조에 의해서 재심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판단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그러니까 재심이 되려면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게 확인이 되거나 무죄를 인정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당시에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 기록이 없으니까 두 번째 무죄를 인정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 그 가해자 노 씨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검찰이 그 노 씨라고 하는 사람의 중상의 상황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56년 전에 정말 그런 식의 이 피해자인 최말자 씨로부터 그런 뭐 폭행 뭐 내지는 그런 걸 당해서 그 노 씨라고 하는 사람이 불구가 되었다라든지 이게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입장, 우리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거를 잘못 판단한 판사님들의 오류를 인정해야 당연히 되잖아. 오류 인정해야죠. 뭐 판사들이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근데 판단 문제는 아닌데. 1심이나 2심 지방법원의 고등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꼬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님들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 문제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을 꼬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의 당시의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불법 행위 부분인데 기록이 없으니까 못 한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지는 대법원의 판단이죠. 아이고 모르겠네 진짜. 더 황당한 거는 그날 재판하면서 무슨 성관계를 했냐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여성성이 있냐 없냐를 아니 어째 이렇게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판사들의 이 질문인데 그게 불법적인 거냐 이 말이에요. 재판 중에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예.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법이냐 이 말이죠.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이걸 인정할 것이냐 문제는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판단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사법부의 잘못을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폭이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의 대법원 판사들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최말자 씨는 그러면 그렇게 당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나쁜 놈한테? 그러니까요. 당하지 말고 저항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법규에 나와 있는 강간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인데 법규에는 그렇게 폭행하려고 남자로부터 혹은 여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려고 하면 한 거를 해라 끝까지 이게 써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거 했더니 너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한 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저는 중상해가 고의냐 과실이냐의 부분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요, 중상에는 고의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즉시 위협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러면 왜 이 판단을 고의로 했느냐? 사실은 이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건데. 자초위난은 그 나쁜 놈이 자초위난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판단을 판사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금 판사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려고 회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것도 하나 봅시다. 어쨌든 참 이상한 재판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옛날 과거 사건 중에 이상한 거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신혜 사건이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이분을 사실은 재심까지 올려놨다가 네. 사실은 좀 두 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24일 재심 재판이 지금 대기가 되죠? 네, 시작이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심 본심이 되는 거고 재심 개시는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그때요. 네. 예. 좀 간단하게 사건 김신혜 설명. 사건은 네. 뭐 많이 알려졌지만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2000년 3월에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혐의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01년 3월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그 뒤에 이 김신혜 씨는 꾸준히 자신이 무죄라고 하면서 호소를 해왔고 대한변협이라든가 많은 어떤 변호사 단체에서 아니면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재심이 신청이 돼서 재심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에 경찰에 강압 수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김신혜가 범인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당시에 그 지청장을 맡았던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김웅 네. 의원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뭐죠? 고발사주. 네, 고발사주 예. 의원이죠. 그 양반 맞습니다. 검사셨고. 그분이 한 거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아. 본인의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쓰신 것처럼 본인이 판단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말하자면 경찰이 어떤 뭐 영장 없이 아니면 가혹행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것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김신혜는 범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인 형태의 것을 판단하는 것과 실질적인 걸 판단하는 부분을 같이 할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지금의 재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신혜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독수독과가 원리가 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폭행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가 배제되면은 김신혜는 무죄를 봐야 되느냐. 한데 우리의 사법의 판단의 지금까지 영역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가 네. 그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빙을 해야지만 유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웅 의원이 이 재심 사건을 본인이 이제 그 담당을 했어요. 처음에 초기에 해남지청에서. 네, 해남지청에서 그러니까 재심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싸울 때 그 상대방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김웅 그렇죠. 당시 예. 검사는. 근데 김웅 당시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악한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 이건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예, 말하는 그렇게 거죠. 말하는 거죠.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 이거 아마 그것이 알고 있을 때 그 예, PD를 뭐 말하겠죠. 어쨌든 뭐 그 외에 PD들 얘기. 그 PD들을 만나서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 김신혜 씨가 세상을 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그건 김웅의 주장이신 네, 거죠. 근데 김웅 더 검사의 중요한 건, 주장이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김웅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김 씨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무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증만으로는 이 사람을 유죄의 피고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반대로 유죄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사가 입증해야지만 그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지. 그렇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좀 애매하다, 헷갈리다 이런 정도면 사실 무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법적인 판단의 영역만 아니라 방송도 타고 김신혜 자체가 무고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재심 판단에서는 이거는 벗겨내고 명확하게 증거와 이 법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박준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영 변호사 분도 여러 가지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김신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감정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두 분 사이의 문제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의 우리가 분명히 고쳐가야 될 거. 왜냐하면 김웅 의원 스스로도 인정한 거예요. 뭐냐? 본인이 봐도 이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신혜가 무고하냐? 아니다. 그럼 이게 본인의 말을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김웅 검사 김웅 의원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박준영 변호사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을 접근했던 언론인들의 판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 절차를 받는지 아니면 사실을 받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 윤석열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이 뻔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아니면 경찰들이 조작을 했단 조작한 말이에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라 당시에 현장 검증 이런 형태의 영장 없는 년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심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광주고법에서는 재심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검찰의 항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심은 받아들여진 게 맞다. 그건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불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24일 날 이루어진다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가 뭔지를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의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조인들이 가지고 온 얘기 중 그런 게 있죠.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요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상원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